최근 5개 대학 공동연구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공동평가 요소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학업 역량은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으로서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을 평가합니다. 기존의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를 학업 태도로 간소화하고 탐구 활동은 탐구력으로 변경했습니다. 먼저 학업 성취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의 성취 수준이나 학업의 발전 정도를 의미합니다. 등급과 원점수 또는 성취도뿐 아니라 이수 과목, 이수자 수, 평균과 표준 편차,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부 평가 내용은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교과 성적은 적절한가? 그 외의 교과목의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학기별, 학년별 성적의 추이는 어떤가 등입니다. 다음으로 학업 태도는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을 말합니다. 학종에서는 학업 성취도만이 아니라 교과 수업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탐구하고 이해하는 등의 학업 태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평가 내용은 성취 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이 있는가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탐구력은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학종에서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깊게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중시합니다. 세부평가 내용은 교과와 각종 탐구활동 등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교과와 각종 탐구활동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교내 활동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등입니다. 두 번째, 진로 역량은 자신의 진로와 전공, 계열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을 평가합니다. 학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반 선택 과목을 기피하고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한 쉬운 진로 선택 과목을 다수 선택하거나 석자 등급의 유불리 때문에 희망 전공별 이수 권정 과목의 선택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은 고교 교육 과정에서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학과나 학부와의 연계성을 중시했는데 이제는 전공보다 넓은 개념인 계열 적합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전공과 관련이 적더라도 유사한 계열의 활동이라면 모두 진로 역량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부평가 내용은 계열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이 얼마나 되는가,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소인수 과목 등 추가적인 노력을 하였는가, 선택 과목은 교과목 학습 단계에 따라 이수하였는가 등입니다. 다음으로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을 말합니다. 세부평가 내용은 계열과 관련된 과목의 석차 등급,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수 단위, 수강자 수, 성취도별 분포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취 수준은 적절한가, 계열과 관련된 독일 교과 내 일반 선택 대비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은 어떠한가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한 개인적 노력과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주도적인 진로 탐색 경험이 중요합니다.
세부평가 내용은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계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 경험이 있는가 등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 역량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으로서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을 평가합니다. 기존에 인성과 발전 가능성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공동체 역량으로 통합하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각종 공동체 생활 속에서 협력과 나눔을 실천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먼저 협업과 소통 능력은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며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세부평가 내용은 단체활동 과정에서 서로 돕고 함께 행동하는 모습이 보이는가, 구성원들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고 완성한 경험이 있는가, 타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잘 전달하는가 등입니다. 세부평가 내용은 학교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생활한 경험이 있는가, 타인을 위하여 양보하거나 배려를 실천한 구체적 경험이 있는가,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등입니다. 다음으로 성실성과 규칙 준수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세부평가 내용은 교내 활동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십은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뜻합니다. 세부평가 내용은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가, 구성원들의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고 조율한 경험이 있는가 등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대학별로 평가 요소별 배점이 서로 다릅니다. 또한 같은 대학이라도 전형에 따라 평가 요소별 비율이나 배점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대학이 발표하는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시학종에서 교과 성적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의 하나입니다. 최근 블라인드 평가의 확대 및 고교 프로파일 폐지, 비교과 학생부 반영 축소로 인해 교과 성적과 교과 활동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교과 활동이 기록되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서류 및 면접 평가에서 학업 역량, 전공 계열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학종에서는 학생의 관심, 흥미,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학마다 모집 단위별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들을 발표하였으니 과목을 선택할 때 미리 살펴보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서울대의 경우 인문계열 대부분의 모집 단위는 권장 과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경제학부와 농경제사회학부의 경우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과목의 이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대학 광역은 핵심 권장 과목으로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권장 과목으로 기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진로 희망이 분명한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과학, 외국어, 예체능, 거점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른 학생들과 차별적인 과목 세택이 기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 온라인 지원 시스템에서 거점 학교 수강 시청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목 세택입니다. 지금 교과와 교사들은 자신이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생의 세택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부에는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생들이 수업을 들은 모든 과목에 대해 교사들이 기재해준 세특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학종의 탑 시크릿은 바로 과목 세특입니다. 세특에서는 교과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 발표, 탐구학습 등에서 단순히 교과 성적 수치로 볼 수 없는 학생의 역량이 드러나도록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사들은 수행평가나 자율탐구 활동 등을 통해 나타난 학생의 모습이나 수업 산출물을 교과별 성취 기준과 연계해서 학업 성취 수준이나 발전 정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목 세특의 탑 시크릿은 독서 기반 탐구 활동입니다. 세특에는 교사가 실시한 수행평가 내용과 결과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 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PPT 자료를 만들어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등 다양한 탐구 활동 내용이 기재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과 수업 내용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주제를 찾아내고 이를 관련 책이나 자료들을 통해 스스로 탐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자율적 탐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단 학생부에는 소논문과 유사한 형태로 보고서 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 인원, 소요 시간 등의 실적을 기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목 세특은 교과별 활동과 학생의 진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진로만을 강조할 경우 해당 과목의 학업 성취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과목의 성격과 무관한 진로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는 특정 과목의 세특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의하면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활동 관련 내용을 개인 세특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기말고사 직후의 일정 기간 동안 자율적 교활동 기간을 설정해 두고 희망하는 학생들이 여러 교과를 결합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융합적 탐구 활동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학교에서 별도의 융합적 탐구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산출물을 바탕으로 개인 세특에 기재해 둔다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 학년도부터는 독서 활동을 학생부에 기재하되 대입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상문 작성 등 단순 독후 활동 이외에 자율적 탐구 활동을 전개했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세특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독서 활동이 대비에 반영되지 않지만 교과든 비교과든 독서 기반 탐구 활동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독서 활동의 비중이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데 그치지 말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탐구 활동으로 연결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학별 면접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바로 학생 스스로 작성한 탐구 보고서입니다. 면접관들은 학생부에 적혀있는 탐구 보고서에 대해 주제를 선정한 이후 주요 탐구 내용, 참고한 내용이나 자료의 내용, 탐구 활동 등을 통해 새롭게 배운 점 등을 질문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나중에 면접관이 질문할 만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정리해 놓으면 면접까지 동시에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학생부 종합의 핵심적인 전형 요소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지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수시학종에서 교사 추천서와 자기소개서가 모두 폐지되고 학생부에서 비교과 활동의 대입 반영 내용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수한 모든 과목에 대해 교과 교사들이 기재하는 과목 세특이 학생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율활동, 정규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 교내 봉사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이 여전히 대입에 반영되므로 비교과 영역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먼저 자율활동은 기존처럼 대입에 반영됩니다. 자율활동은 학급이나 학년의 특색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성, 리더십, 소통 능력 등은 물론이고 전공 적합성까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율활동 특기사항의 글자수 제한은 연간 500자입니다. 여기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활동,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국내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교육 관련 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국내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입니다. 자율활동 특기사항에는 학교 교육과정상 편성되지 않은 내용을 입력할 수 없으므로 학교에서 다양한 자율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의 자율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활동 보고서 등 결과물을 프로그램 담당 교사에게 제출하면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기재됩니다. 학급별 자율활동은 수시학종의 주된 평가 요소인 공동체 역량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자율활동의 특기사항 가운데 학교 공통 내용을 삭제하고 개별 학생 활동 내용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내용이 아니라 학생마다 개별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학급 전체가 동일하게 참여하는 활동 안에서도 개인의 참여 내용과 진로에 대한 자기 주도적 학습 경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급 자치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급 회장과 부회장만이 아니라 과거처럼 학습부장, 총무부장 등 각 부서로 나누어서 다양한 부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부서 활동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역량을 특기사항에 제대로 기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희망하는 학생들끼리 또래 강의, 멘토-멘티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활동 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주요 활동 내용이 특기사항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학급의 다양한 자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신만의 학생부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아리 활동은 자율 동아리가 대입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진로와 관심사에 따른 정규 동아리 활동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동아리 활동 특기사항의 글자수 제한은 연간 500자입니다. 여기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은 정규 동아리 활동,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활동 등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활동입니다. 실제로 입학사령관들은 학생부 가운데 교과학습 발달 사항과 함께 동아리 활동을 가장 중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에서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진로와 관련이 있는 동아리들을 다양하게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가운데 자신의 관심 분야나 진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스스로 독서 기반 탐구 활동을 수행하고 보고서 등 결과물을 동아리 담당 교사에게 제출하면 특기사항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동아리 내에서 진행하는 활동을 자신의 진로와 연결해서 탐구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잘 드러나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로 활동은 진로 희망 분야를 제외하면 이전처럼 대입에 반영됩니다. 진로 활동 특기사항의 글자수 제한은 연간 700자로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은 진로 희망 분야,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진로 활동과 관련된 사항, 진로 지도와 관련된 상담 및 관찰 평가 내용 등입니다. 진로 활동은 자신의 전공 계열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진로 활동 특기 사항은 학종의 주된 평가 요소인 진로 역량을 기르고 교과 기반 탐구 활동으로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등을 중심으로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학에서는 학교 공통 내용을 삭제하고 개별 학생 활동 내용만 평가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자신만의 진로 활동 기록을 만들 수 있도록 개별적인 지도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진로 활동 특기 사항에는 학생의 교육 과정에서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상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독서 기반 진로 탐구 활동을 수행하고 보고서 등 결과물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 특기 사항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과 수업의 시간에 배운 내용을 희망하는 진로와 연계해서 탐구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봉사활동에서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고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교내 봉사활동 실적만 반영됩니다. 따라서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나눔과 배려 정신, 리더십, 공동체 역량 등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봉사활동 시간은 일일 최대 8시간 이내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동안 1회당 4시간을 인정받았던 헌혈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학종에서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가 모두 폐지됨에 따라 이들을 대체하는 자료로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종합의견에는 담임교사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의견이 기재됩니다. 추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학종의 주요 평가 요소인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이 골고루 기재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의 글자수 제한은 연간 500자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는 교과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을 교내의 다양한 창체 활동과 연계, 심화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고 전공 분야에 대해 넓고 깊게 탐구하는 기회로 창체 활동을 활용해야 합니다. 교과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활용해서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시간에 다양한 심화 탐구 활동을 수행하길 바랍니다. 가령 사범대학에 지원한 학생이라면 사회문화 등 수업 시간에 학습한 교육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문제 탐구반 같은 동아리에서 당면 교육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는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으로 교육 관련 책을 자기 주도적으로 찾아 읽고 탐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자율활동으로 학생 간의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 교육적 경험을 직접 해보는 식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시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만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서류와 면접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관적 정성평가입니다. 최근에는 대학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과 전공 가이드북 등을 통해 평가 요소, 평가 방법, 면접 등 학종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에는 대학이 서류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K학종 서류평가에서는 자기소개서 등이 폐지되어 학생부 100%로 평가하므로 학생부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비교과 영역이 대폭 축소되었으므로 교과 성적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업 역량을 쌓고 학습한 교과 내용을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지식으로 확장하기 위해 독서 기반 탐구 활동을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교과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진로 희망 분야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활동도 필수적입니다. 학종에서는
희망 조건 분야에 따라 대학에서 권장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수 권장 과목 중 일부를 듣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 이수하지 못한 학생과 개설되어 있음에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반고의 경우 보통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점 학교에서 실시하는 공동교육 과정에도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학종은 교과 성적만이 아니라 생활기록부 서류와 면접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서류와 면접에서 유무리를 잘 따져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종에서는 서류형 합격자의 교과 성적이 면접형보다 높게 형성됩니다. 따라서 교과 성적과 학생부 서류가 다소 부족한 학생들은 면접을 철저히 준비해서 면접형으로 지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종은 주관적 정선평가이기 때문에 합격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깜깜이 전형입니다. 학종의 경우는 대학들이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표하는 경우도 등급 컷이 학생부 교과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것은 교과 성적이 다소 부족하지만 학생부 서류가 우수한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종합전형에 주로 합격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이 학종의 전년도 입시 결과에 맞춰서 지원하면 합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수시에서 일반고는 교과, 특목 자사고는 종합이라는 공식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2022 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를 필자가 정리해보니 문과인 영문학과의 경우 합격선이 연세대 교과는 1.62등급인데 종합은 1.94등급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려대도 교과는 1.88인데 종합은 3.25로 훨씬 낮습니다. 한양대는 교과 종합의 등급 컷이 1.55 대 3.18이고 특히 건국대는 1.97대 4.31이나 됩니다. 같은 문과인 경영학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과인 기계공학과의 경우도 합격선이 연세대 교과는 1.45등급인데 종합은 2.10 등급으로 훨씬 낮습니다. 고려대도 교과는 1.68인데 종합은 1.29로 더 낮습니다. 서강대는 교과 종합의 등급 컷이 1.57대 3.21이고 건국대는 2.00대 3.80이며 중앙대는 1.73대 4.00이나 됩니다. 같은 이과인 컴퓨터학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 학종의 합격선이 학생부 교과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은 학종이 비교과 활동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좋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학종이라고 해도 일반고 학생들이 3.25등급으로 고려대 영문과를 지원하거나 4.21등급으로 숙대 영문학과에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런 등급으로 이런 대학들의 학종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은 특목 자사고 출신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울시립대는 학종의 경우 아예 고교 유형별로 구별해서 합격자 교과 성적 등급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령 2022학년도 수시학종에서 서울시립대 경영학부의 경우 최종 합격자의 교과 성적 등급이 일반고는 2.72인데 자사고는 4.12이고 특목고는 4.63으로 훨씬 낮습니다. 더구나 기계정보학과의 경우 일반고는 2.26인데 반해 자사고는 5.00, 특목고는 5.28이나 됩니다. 일반고 학생들은 2.62는 되어야 합격할 수 있는 대학 학과를 특목고 학생들은 5.28만 되어도 지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학종은 고등학교 입시로 선발된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불리한 교과 성적으로 인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신 학교를 블라인드 처리한다고 해도 학생부를 보면 쉽게 판별할 수 있는 특목 자사고보다는 일반고 학생들이 여전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입시 결과 합격선이 학생부 교과보다 낮다고 해서 일반고 학생들이 학종에만 모두 지원하는 소위 육학종은 최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고 학생 가운데 학생부 서류가 충실히 준비된 학생들이라면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몰리지 않는 대학에 상향으로 한두 개 정도를 지원해보는 선에서 그치고 학생부 교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함께 학종에서도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이나 학과가 있으므로 이를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능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책을 읽은 수험생들의 수시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